자, 불포화탄화수소, 우리 앞서서 사슬 모양 탄화수소 중에서 포화탄화수소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포화탄화수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케인 해서 뭐 영어로는 알케인 이렇게 썼고요. 얘 일반식이 뭐라 그랬어요? CnHen 플러스 2가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알케인, 포화탄화수소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모두 단일 결합일 때를 포화탄화수소, 알케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불포화탄화수소는 뭐가 되겠어요?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 이외에도 어떤 결합?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으로 이루어지면 얘네들을 우리가 불포화탄화수소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를 앞으로 우리가 알켄이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서 알켄은 이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단일결합이고 이중결합 하나 가지고 있는 녀석. 그래서 일반식이 CnHen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전부 다 단일결합을 생각하면 탄소는 손이 4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결합 이외에도 수소하고 각각 결합을 해야겠죠. 지금 이 끝에 원소기 없는 건 다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이중결합, 결합이 하나 더 생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이탄소하고 손을 맞잡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잡고 있는 수소를 하나 놔줘야 남는 손이 생기니까 서로 간에 이중결합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럼 수소를 총 몇 개 놓는다? 2개를 놔야 된다. 그래서 CnHen이 된다는 거예요. 포화탄화수소는 En 플러스 2였으니까 2개 놔서 En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삼중결합을 여기도 하나라고 쓸게요. 하나 가지고 있는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를 우리가 알카인이라고 한대요. 알카인의 일반식은 CnHen-2가 된다. 마찬가지로 결합 하나 더 가지려면 수소 하나씩 더 놔줘야 삼중결합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중결합에서 수소 2개 더 뺀 CnHen-2가 일반식이 되더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또 우리 앞서서 알케인 얘기할 때 접두사 얘기를 했었죠. 접두사 6개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각각 1, 2, 3, 4, 5, 6 숫자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켄, 알카인에도 접두사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붙여서 이제 각각 분자를 명칭을 정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메타는 여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을 이룬다는 거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돼야 되는 건데 탄소가 하나 있으면은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을 만들 수가 당연히 없겠죠. 탄소와 탄소 사이라는 건 최소한 탄소가 2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n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접두사 붙은 걸 보면은 자, 이중결합 있으니까 알켄의 한 종류다 얘기할 수 있는데 탄소가 2개 있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쓴다? 자, 이 숫자 2를 넣으면 에타에 알켄이 붙어서 그러니까 에텐 여기서 에텐이라고 부른다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혀 굴리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탄소가 밑에 있는 건 3개죠. 탄소가 3개 있으니까 프로파에서 이중결합이 하나 있죠. 그래서 알켄 붙어서 프로펜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자가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3개니까 프로펜, 뭐 프로펜, 프로페인, 프로파인 뭐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명칭을 붙일 수 있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탄소 2개의 삼중결합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에타가 붙어서 에타인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에타인 부를 수 있겠고 탄소 4개니까 부타인, 얘도 부타인이죠. 근데 삼중결합의 위치가 달라졌다.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성질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쭉 연결되는 형태도 있다. 이거는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명칭을 어떻게 부른다. 그리고 뭐 이중결합이 있으면 알켄, 삼중결합이 있으면 알카인, 그리고 일반식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사슬 모양 구조는 불포화탄화수소도 있고 포화탄화수소도 있는데 포화탄화수소는 알케인이라고 부르고 알케인의 일반식은 CnHen 플러스 2. 전부 탄소 간의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지네. 단일 결합 안 이루어져 있으면 불포화탄화수소는 알켄과 알카인으로 나뉘고 알켄은 이중결합, 알카인은 삼중결합. 알켄은 CnHen, 알카인은 CnHen 플러스 2, En 마이너스 2, 죄송합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접두사 6개. 얘는
이제 탄화수소 얘기할 때 계속 나오는 거니까 뭐 사슬 모양이 아니라도 얘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고리 모양 탄화수소 이렇게 나왔네요. 사슬 모양과 다르게 고리 모양은 뭐겠어요? 고리를 이루어야겠죠. 뭐 이렇게 되던지 뭐 사각형을 이루던지 삼각형을 이루던지 오각형을 이루던지 고리 구조를 가져야, 고리 모양을 가져야 고리 모양 탄화수소라 부르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포화 탄화수소와 불포화 탄화수소로 나눌 건데, 앞서서 했던 것만큼 이제 종류도 많이 안 등장하고요. 우리가 필수가 되는 건 몇 개만 외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리 모양의 포화 탄화수소를 우리는 알케인, 포화 탄화수소니까 알케인인데 고리 구조라는 말을 따라서 사이클로, 이 사이클로라는 접두사를 붙여 사이클로 알케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이클로 알케인의 일반식은 CnHen이다. 우리 앞서서 그냥 알케인은 CnHen 플러스 2였죠? 그럼 왜 수소 두 개를 놨겠어요? 자, 우리 프로페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프로페인으로 얘기를 하면 얘는 프로파니까 탄소 3개 있어야겠죠. 탄소 이렇게 하나, 둘, 셋 얘기를 죄송합니다. 이거 4개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나 왜 자꾸 3개 그리지? 4개 그리지? 4개로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뷰테인이라고 해야겠죠. 뷰테인이 되겠고, 얘는 약 끝에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탄소가 됩니다. 탄소가 4개인데,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하나, 둘, 3개 뻗겠고, 여기서 2개, 3개 뻗겠는데, 자, 여기 양 끝에 있는 탄소끼리 또 맞잡아야 고리 구조를 이룰 수 있겠죠. 그럼 맞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얘가 가지고 있는 수소를 하나씩 놔야 사각형의 고리 구조를 이룰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 탄소가 이렇게 각각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수소가 어떻게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소는 최대 4개 뻗을 수 있으니까 8개가 되고, 그래서 일반식이 CnHen이 된다.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왜? 2개 있는데 어떻게 고리 구조를 이뤄요? 그죠? 최소한 3개가 돼야 삼각형의 고리 구조를 이룰 수 있으니까 n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대부분의 사이클로 알케인은 그리고 대부분 결합각이 109.5도가 되지 않는데요. 자, 왜 109.5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전부 지금 여기서 수소 H2 이렇게 했는데 H를 이렇게 뻗는다고 하면은 각각 탄소를 중심으로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어야겠죠. 왜? 단일 결합이 4개 뻗어나가는 형태니까. 근데 결합각이 이렇게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뤄서 여기가 60도가 돼. 그러면 109.5도가 안 되기 때문에 뭐야? 탄소 간의 결합이 불안정한 거죠. 왜냐면 109.5도가 돼야 우리 정확히 그 정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전자가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합이 단단히 유지되는데, 얘는 109.5도가 안 되니까 결합이 그러니까 서로 단단하지가 않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탄소 간의 결합이 쉽게 끊어진다. 단 뭔 예외다? 사이클로 헥세인은 예외래요. 헥세인이면 뭐예요? 헥사죠, 헥사. 헥사 몇이라 그랬어, 우리? 헥사 숫자 6이라 그랬죠. 즉, 탄소가 6개인 고리 모양 포화탄화수소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탄소 간의 결합이 쉽게 떨어진다. 왜? 결합각이 작아서. 여기서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예외, 사이클로 헥세인은 어떤 구조로 가느냐? 사이클로 알케인 중에서 결합각이 유일하게 109.5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주셔야 되고, 109.5도를 가져서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가지며, 또 입체 구조예요,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땐 육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육각형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배열된 형태를 보면 배형 또는 의제형 2가지 구조를 가져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 프로페인, 얘는 그러니까 3개죠. 4개짜리 뷰테인, 사이클로펜테인 5개짜리. 얘네 다 평면으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지만 사이클로헥세인은 육각형이 아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입체 구조를 가진다고 하면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체어, 의자형, 이걸 의자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핏 보면 평면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사이클로헥세인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입체 모양의 의자 모양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가 C 그러니까 탄소 6개 이런 구조를 가진다. 그 왜 해변가 가면 있는 의자 있죠? 벤치라고 하기보다는 썬베드라고 하죠. 썬베드. 예. 해변가에 있는 의자 모양의 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얘는 배 모양, 약간 배 닮았죠? 배 모양의 구조를 가져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소. 자,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얘기를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은, 자, 사이클렉스는 이렇게 두 가지 구조를 가지는데 뭐가 더 안정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자, 탄소가 얘는 둘 다 위에 올라온 구조고, 체어형은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아래로 내려갔죠. 그리고 균형을 맞춘다면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야 이제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좀 더 안정한 구조를 가지겠죠. 그래서 체어형이 보트형보다 조금 안정하다. 이거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이클로헥세인이 예외가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리 모양 포화탄화수소의 사이클로 알케인 중에서는 사이클로헥세인이 제일 중요하고 결합이 무조건 109.5도 가진다. 대형 의자형 있다. 입체 구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이제 불포화탄화수소 고리 모양인데 불포화가 되는 녀석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는 우리 앞서서 했던 것처럼 뭐 알켄, 뭐 알카인 이렇게 포괄적인 애들보다는 이제 몇몇 분자들만 다루니까 그냥 조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사이클로헥센이 나오네요. 영어로 쓸게요. 사이클로헥센. A가 아닌데, 그죠? E인데 헥센 이렇게 되는데요. ENE 하는 거 보니까 뭐다? 이중결합이 있겠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사이클로니까 고리네. 헥사 뭐서 이거 뭐다? 6개네. 고리 모양의 탄소 6개인데 이중결합이 있다. 이런 구조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읽어볼게요. 이중결합이 이루는 탄소 원자에 결합된 원자들은 평면 삼각형 배열을 이룬다. 왜? 하나, 둘, 세 방향으로만 결합을 했죠? 그럼 이 결합이 가장 멀리 서로 간의 반발력을 가장 잘 유지하려면은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 앞서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평면 삼각형 이루고 있는 건 알고 있고, 하지만 단일 결합을 이루는 탄소 원자, 여기 이 4개가 되겠죠. 탄소 원자에 결합된 원자들은 사면체 배열을 이루고 있다. 왜? 하나 중심으로 지금 서로 결합 4개씩 뻗어나가니까 얘네들은 정사면체 구조를 이뤄야 가장 안정하다라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를 조금 이제 설명한 거죠, 그냥. 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알고 있는 거잖아, 그쵸? 탄소 중심으로 3개 뻗어나가면 얘는 평면삼각형, 탄소 중심으로 4개 뻗어나가면 얘는 정사면체. 이건 우리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왜 평면삼각형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오히려 복잡하게 얘기 드리지 않고 이거 읽고 넘어가시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구조식은 분자식은 C6H10이다. 왜? 앞서서 사이클로 헥세인 같은 경우는 C6H12인데 이중결합 하나 더 생기게 해서 수소 2개 버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이제 불포화 탄화수 중에 벤젠 얘기를 할게요. 벤젠은 좀 많이 중요한 녀석이에요. 자, 벤젠의 구조식을 보시면 구조식이 아니라 분자식을 보시면 C6H6라고 나와있고, 벤젠 하는데 ENE 이중결합이 있는 건 알겠는데 벤조 우리가 이런 적조사는 못 들어봤죠. 자, 여기서 얘기를 하면 벤젠이 무엇이냐?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교대로 존재하는 육각형 모양의 탄소 구조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려진다. 자, 보시면은 단일결합 있고 이중결합 있고 단일결합 있고 이중결합 있고 단일, 이중 이렇게 계속 교차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가 각각 탄소 6개가 육각형 구조를 이루면서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우리 앞서서 얘기할 때 결합의 길이를 한번 얘기를 했었죠. 결합의 길이가 단일결합이 손을 하나 잡는 것보다 손을 2개 잡는 게 서로 힘이 세기 때문에 단일결합보다 이중결합이 결합이 더 짧다 그랬죠. 그러면은 결합이 길어졌다 짧았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건데,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보면은, 자, 잠깐 지워볼게요. 잉크를 지우고 좀 더 얘기를 하면 보세요. 얘도 우리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교차로 나타나고 벤젠이라고 하지만 얘를 우리가 이제 조금만 돌렸다고 하면은 이중결합이 이 위치에 가도록 우리가 벤젠을 돌려줬다 하면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겠죠. 즉 단일결합이었던 것이 이중결합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교차로 똑같이 나타나는, 얘도 벤젠이네. 벤젠인데 얘네 둘이 조금 돌리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되고 다시 돌리면 단일결합이 이중결합되고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얘네 둘이 같다고 보는 거야.
얘네들이 교차로 나타난다 해서 이걸 우리가 공명구조라고 합니다. 공명구조. 즉, 단일결합, 그러니까 이 한 부분을 놓고 보면은 단일결합이 됐다가 이중결합이 됐다가 다시 단일결합 됐다가 다시 이중결합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얘나 결국은 똑같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긴 단일결합했다 이중결합했다가, 즉 단일결합과 이중결합 사이의 결합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각 육각형의 각 변이 모두 공명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교차로 나타나고 결합의 길이가 뭐가 된다? 단일결합과 이중결합 사이의 결합 길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걔를 공명구조라 부르고 탄소 6개가 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모두 같은 평면상에 존재해요. 그리고 단일결합과 이중결합 사이의 결합 길이, 즉 모두 같은 결합 길이를 가진다. 그 말은 뭐다? 얘는 정육각형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육각형. 그래서 탄소와 탄소의 결합은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내각의 크기 20도가 되고요. 탄소와 탄소의 결합각이 120도로 평면 육각형, 정육각형의 안전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사이를 이중결합을 굳이 표시 안 하고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고 때로는 이렇게 원으로 얘는 이중결합도 되면서 단일결합도 돼 라고 이렇게 원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벤젠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공명구조 가진다? 그래서 결합의 길이는 1.5결합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냥 1.5결합 얘기합시다. 단일결합도 아니고 이중결합도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탄소 사이의 결합각 120도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